여러분, 혹시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술 한 잔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실 술과 철학, 이 둘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고 또 깊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술을 두고 동서양 철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는 도대체 왜 술을 마시게 된 건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술대회 같은 걸 심포지엄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 함께 마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왔죠. 심지어 철학자 플라톤의 그 유명한 책, 향연의 원래 제목도 심포시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 토론의 시작은 놀랍게도 다 같이 모여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였다는 거죠. 정말 재밌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술과 철학의 아주 오래된 이념부터 시작해서요. 서양에서는 이성과 황홀경 사이에서 술을 어떻게 받는지, 또 동양에서는 자연과 예술의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왜 술을 찾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절제와 진실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양 철학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서양에서 술은요, 정말 극과 극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성적인 생각을 돕는 도구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초적인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열쇠라고 보거든요. 완전 정반대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플라톤과 니체입니다. 이 둘의 생각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플라톤한테 술은 뭐랄까, 이성적인 토론을 위한 도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와인에 물을 타서 마셨죠. 이성을 잃지 않도록. 반면에 니체는 정반대였습니다. 술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원초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깨우는 열쇠라고 봤어요. 마치 디오니소스 축제처럼 완전히 취해서 해방되는 거죠. 한 명은 통제, 다른 한 명은 해방.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니체한테 술은 그냥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를 꽉 묶어두는 어떤 사회적인 규칙, 도덕, 이런 굴레에서 확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게 완전히 해방돼서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예술적인 영감, 깊은 통찰이 나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성을 강조하던 플라톤의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바뀌거든요. 젊었을 때는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니까 안 돼, 이랬는데 노년에는 생각이 달라져요. 오히려 적당히 술을 마시면서 이성적으로 통제 안 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영혼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 살아보니까 세상이 늘 이성적으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정말 대단한 통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동양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동양에서는 술에 취하는 걸 좀 더 자연, 그리고 예술과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봤어요. 훨씬 낭만적이죠? 도가 철학의 끝판왕, 장자를 보면요, 술에 취한 상태를 무의자연의 경지로 설명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요. 술 취한 사람이 수레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왜냐? 취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자아가 흐물흐물해져서 그 충격을 그대로 다 흘려보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 즉 도와 하나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동양에서 술과 예술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시의 신선, 시선, 이백입니다. 이분이 남긴 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중에 80에서 90%가 술 마시면서 쓴 거래요. 거의 모든 작품에 술이 등장하는 거죠. 이백에게 술은 그냥 술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였고, 또 상상력을 무한대로 펼치게 해주는 뮤즈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동서양 철학자들이 술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는 동안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우리 인류는 도대체 왜 술을 마시는 걸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도록 진화했지만 술을 마시도록 진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은 생존에 꼭 필요한 게 아니었죠. 이건 순전히 인류가 우연히 발견해서 수천 년 동안 발전시킨 위대한 문화적 발명품입니다. 처음엔 우연히 발효된 과일을 먹어본 거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곡물로 맥주 같은 걸 만들게 된 거고요. 여기서 문화 유전자 공진화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나와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혹시 우유 잘 소화시키는 분들 계시죠? 원래 인류는 성인이 되면 우유를 잘 소화 못 시켰는데 목축 문화를 만들면서 우유를 마시기 시작하니까 그걸 잘 소화시키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해졌고 그 유전자가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술 마시는 문화를 만드니까 알코올을 잘 분해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생존에 유리했고 이게 수천 수만 년이 흐르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가설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동양과 서양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이 뜨거운 논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술과 진실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왜 모두가 절제를 이야기했을까요? 라틴어 격언 중에 임비노 베리타스라는 말이 있어요. 술 속에 진실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마시면 나오는 말들 정말 그 사람의 숨겨진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필터링 안 된 왜곡된 감정일까요? 분명 술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죠. 그래서 평소에 꾹꾹 눌러뒀던 속마음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과연 100%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 지점에서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술을 이성의 도구로 보든 예술의 영감으로 보든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부터 조선의 퇴계 이황까지 모두가 똑같이 절제를 강조했어요. 결국 술이 주는 좋은 점들을 제대로 누리려면 그 열쇠는 과하지 않음에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술이라는 건 참 묘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리는 가면이 되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진실은 맑은 정신 속에서 찾을 수 있나요? 아니면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술잔 속에서 발견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인류의 오랜 친구인 이 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